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들 계시는데요. 제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시간입니다. 예, 남양주에서 사업하는 윤하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는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메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싫어서 팍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거절할 핑계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우리 90만 원 수입이 상속이 된다는 얘기에 제가 귀가 번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상속이 되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가 과연 존재한다는 건가? 사실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회사를 알아보려고 제가 이런 미팅 장소에 나오게 됐는데, 정말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안 하면 제가 손해볼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상속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제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두 아들에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먼저 살아내고, 본 보이고, 또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또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정말 어렵게 느껴졌지만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스폰서님과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릴 이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네. 예, 성공의 8단계.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하는 방법, 안비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어떤 사업의 그 내면에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메이 사업의 성공 노하우인데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성공 시스템입니다. 이 8가지의 단계를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잘 해나갈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꿈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일단은 딱 접하면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 뭐 누굴 만나러 가야 될까? 사실 이런 부분에 먼저 생각과 반응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 방향성이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가기 전에 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 또 내가 전해야 될 것들, 또 마음에 뭔가 그 자세를 장착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꿈부터 8단계 복제까지 이 8가지의 이 성공 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꿈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꿈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죠. 첫 반응이. 되게 어려워하고. 아니, 꿈깨. 이런 식의 반응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꿈이란 당신의 꿈이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큰 꿈이 아닙니다. 정말 큰 꿈이라는 거는 내 가슴을 떨리게 할 만큼 간절한 그 꿈이 진짜 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되고 그런 꿈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꿈을 가져야 할까? 꿈이 왜 중요한 걸까? 네,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뭐 내 인생이니까는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의사결정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성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부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선택도 못하고 누군가가 대신 선택을 해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어른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상상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 내가 그것에 만약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대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해 나가는 거죠. 어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이것에 기준해서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이제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바라보고 상상하고 외치고 적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은 내 인생의 청사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자인. 무엇을 디자인하냐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되고 싶은 사람. 뭔가 내가 꿈을 적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저도 처음에 물론 그랬고.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딱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적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100가지 꿈을 적어보라고 하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생각하면서 적어보니까 100가지 꿈을 적게 되고 또 이루어 나가고 네,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카르멘 델로피체라고 지금 현역 모델이세요. 지금 이거는 예전 자료라서 83세지만 지금 이분 90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엄청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모습을 만들고 현역에서 90세가 넘는 어떤 이 신체 조건을 일단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모델 일을 워킹 한번 한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짱짱하시고 여느 이 젊은 모델들 뭐 저리 가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다, 늙고 싶다, 또 누군가의 이런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꿈은 위력이 있죠. 음. 자, 상상력,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사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끌어당김의 법칙 있죠. R은 VD 해서 정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네, 이것을 제가 처음에, 책으로 접했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남의 얘기 같았고 내 옷 같지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상상한다고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책을 보면서도 제가 깨닫게 됐지만 저희 성공해 나가시는 또 리더분들, 또 스폰서님들의 삶을 제가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팩트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면 해야죠. 성공자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례들, 정말 이 지금 그 전 세계의 성공가들의 어떤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면에 그분들의 내면에 갖고 있는 아주 커다란 성공 노하우들을 제가 이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꿈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꿈은, 우리가 그냥 이제 꿈을 갖는데 여기에 그 목표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싶어.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여기에 기간이 빠진 목표를 많이들 정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로 기간이 빠지면요. 남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이, 그 꿈 깨.
근데 제가 여기에 목표에 기간을 더하게 되면 정말 명확한 나의 꿈이 되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아주 명확한 꿈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이겁니다. 그 꿈이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제 꿈은요, 이게 아니에요. 물었을 때 바로 한 문장으로 바로 5천 회에 나와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꿈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음,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을 정말 기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게 꿈이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예, 그래서 또 이제 막 그 꿈을 정하실 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을 위한 꿈, 남편을 위한 꿈, 뭐, 나는 어떤 다선 단체를 세울 거야.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여러 가지 다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간절한 꿈은요, 본인 자신의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감일이 없는 목표. 이거는 그냥 꿈깨라 할 때 그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간이 같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꿈만 꾸는 사람들의 꿈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성공하고야 말 거야. 아주 그냥 간절하게 외쳤어요. 근데 이 목표는 잘못된 겁니다. 꿈 깨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꿈이에요. 왜냐면 기간이 없죠.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크게 성공한 1%의 사람들의 꿈은요. 나는 이런 목표를 2024년 8월까지 꼭 이뤄낼 거야. 아주 명확하게.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2030년까지 10억을 벌고 말 거야.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2030년까지 다이아몬드가 돼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빚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젠가는 빚을 갚게 될 거야. 이러면 영원히 빚의 허덕이다가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2026년까지 1억 원의 빚을 다 갚을 거야. 굉장히 명확하죠. 이 기간이 내가 설정이 되면 이때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목표를 정했으면 행동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실패할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실패 두려움 때문에 아예 도전조차 못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실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우리는 늘상 실패를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태어나서 말할 때 처음부터 막 따발총처럼 말 잘하셨나요? 아니에요. 태어나서 말하는 것조차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또 기다가 걷는 것조차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다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실패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즉시 행동하고 반드시 될 때까지 행동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실패를 내가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유일합니다.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행동을 하면 정말 이 실패할 것을 두려움, 이거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실패는 당연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자들이. 그리고 빨리, 금방 실패하라고 하고요. 이왕이면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성공한 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를 배워서 하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 돈도 덜 들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성공은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성공은 덱스터 예거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성공은요, 어떤 그 다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완결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공하면 그 이루어져 있는 그 결과,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만 사실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해가는 그 과정,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 거기에는 실패와 성공과 어떤 희노애락,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성공은.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저는 덱스터 예거의 이분의 그 삶에 대한 부분, 사업을 해나간 부분, 이런 그 책을 보면서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가치관, 마인드, 이 마음속에 품은 꿈, 정말 그것은 너무 대단하다는 거를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근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이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 이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꿈을 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 다 이뤄냈어요. 그 다음에 꿈이 없다면 여기서 그냥 나의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덱스터 예거는 항상 그 다음에 꿈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뤄내면 그 다음에 꿈을 향해서 또 도전하시고, 또 이걸 이루어내면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도전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부와 명예와 그런 성공을 다 이뤄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꼭 행복한 것이고요. 이 행복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결단. 음, 결심했어 하고 결단했어 하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비슷한 어떤 표현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마음을 먹는 건데, 결단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을 먹은 이 결심에 나의 행동이 수반되는 그것이 이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단은요, 반드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심은 어때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결단해가지고 안 된 일이 있으셨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2단계에 결단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단계는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 결단이기 때문에, 그럼 결단은 우리가 뭘 결단할 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결단이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바쁜 일과 급한 일에 시달립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정말 이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아마 다 놓치고 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을 딱 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인간관계를 놓치게 된다든지. 네. 저는 이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주변 정리를 좀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급하게 발생할 일이나 막 그 뺏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에너지가 뺏기는 그런 일들을요, 막 만들면서 살아요. 그 나도 모르게. 그 뭐, 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메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정말 내가 이 아메 사업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막 너무 응원을 해줘요. 뭐 이런다면은 뭐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와이프가 아메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게 싫은데, 집안일은 엉망으로 해놓고, 막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놓고, 막 엉망 해놓고 막 다녀요. 그리고 막 그 식구들은 밥도 안 해주면서, 막 남들은 요리해서 먹인다고 막 열심히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가족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반기에 우리가 사업하고 그 초기에요. 정말 그 뺏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할수록 아내가 반대할수록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아메 사업을 시작하더니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 와, 아메가 도대체 뭔데? 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거지? 호기심 생기고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 담배까지 끊고, 술까지 끊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더니, 너무 이렇게 평소에 막 맨날 그냥 싸납게 굴고 쌀쌀 맞던 아내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막 희망을 줘. 남편,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해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줬잖아. 자기야, 3년만 더 이렇게 고생해줄래?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3년 후에는 내가 당신 은퇴시켜줄게.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뭔 소리야. 아유, 됐어. 이렇죠. 하지만 이런 희망을 계속 듣게 되면 남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한다는데 반찬 막 밥 먹는데 막 생선 뼈도 말라서 막 이렇게 얹어주고 해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왜 달라진 거야 도대체? 아메이가 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하더니 평소에 뭐 읽지도 않던 막 책을 읽어. 공부 맨날 너네 공부하라고 그냥 잔소리만 하더니 엄마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막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 애들이 엄마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에 대한 자부심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는 가족들과 이 사업하면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에너지 뺏기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한테 사랑을 주시고 정말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이유가 같다? 어떤 부분이냐면 포기한 사람은요, 나는 아이가 어려서 이 사업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이가 어려서 빨리 해야 돼요. 급해요. 이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저는 꼭 이뤄내야 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꼭 해내야 돼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어, 정말 재미있는 일은요. 어려서 아기가 어려가지고 저는 일을 못해요. 해갖고 일도 못하면서 애하고 맨날 붙어가지고 씨름하고 애기 그냥 먹여주고 챙겨주고 놀아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애가 커가지고 이제 친구의 엄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엄마와 우리 엄마가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엄마, 엄마는 왜 일 안 해? 누구 엄마는 회사 다니면서 맨날 출근하고 엄마 용돈도 많이 주던데? 그리고 그 친구 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 다 시켜주더라? 엄마는 왜 일 안 해? 엄마는 왜 돈이 없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억장이 무너지죠. 내가 이 땡땡아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엄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 참고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 근데 그게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의 미래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또 정말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멋진 엄마들이 다 되어 계세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사업을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투잡, 쓰리잡 막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시간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지만 어,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아, 스폰서와 시스템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것을 먼저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의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걸로 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남녀노소 그건 아니죠. 19세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어, 제가 한 분을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의 한 크라운 앰버서더, 예,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그냥 일단 글을 모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주 저소득층에서도 진짜 더 막 어려워가지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군가에게서 아메이를 전달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아메이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셔서 지금은요, 그 산 몇 개를 막 깎아가지고 중국은 좀 워낙 이렇게 동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큰 성공자들이. 막 산을 몇 개 깎아가지고 막 궁정 같은 집을 짓고서 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무학이잖아요. 글을 모르시는 정말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요. 강의를 제일 잘하고 또 이분 딸이 파리에서 그 패션 이런 걸 전공해가지고요. 정말 제일 멋있는 패셔니스타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미는 정말 그런 멋진 일입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글도 모르지만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성공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무식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같이 무식해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분이 지식이 있어서 성공하셨나요?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셨나요? 지위가 높으셨습니까? 재산이 있으셨습니까? 단 하나도 정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단지 이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짚어볼게요. 내가 이 사업을 알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해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결단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살면서. 난 정말 이건 너무 하기 싫어. 전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출퇴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출퇴근이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근데 저는 정말 와, 이 출퇴근만 안 할 수 있으면 난 아메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아메이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이런 것들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결단되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반대로.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대. 이 암기를 하면. 그러면 정말 이 하고 싶은 일이 간절하다면 아마 선택하실 겁니다. 결단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 보세요. 정말 내 바로 눈앞에 금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내 양손 주먹에는 땅콩을 그냥 하나 가득 쥐고 있어요.
근데 이 땅콩이 뭐라고? 이것도 귀하고 아까워서 요거 하나 버리면 될 것을 이것을 못 버려서 그 금을 집지 못하는. 우리 이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겁니다. 내가 정말 저 금이 갖고 싶다면 땅콩 한 주먹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포기를 못해요? 그럼 이거는 결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메이 사업보다 더 큰 보상을 줄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학수 사장님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연봉 10억이 매년 죽을 때까지 나오고 상속까지 된다면 수영복만 입고 부산까지 뛰어갈 수 있는 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거기 강의장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요, 다 손 드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매달 10만 원씩 평생 준다면 수영복만 입고 부산까지 뛰어갈 수 있는 분. 이랬더니 손을 안 드셨어요. 자, 아메이가 어떤 보상인가요? 연봉 10억만 나옵니까? 사장님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자영업하고 계세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거 아메이에서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메이에서 주는 이 보상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 내가 아메이 사업이 아니면 안 돼. 저는 그랬어요. 아메이가 아니면 없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메이가 아니어도 이런 큰 보상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근데 나한테는 없어. 그러면 아메이입니다. 네. 자, yes, no. 선택과 결단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몫이죠. 자, 그 다음, 고개더 할 것을 결단하라고 합니다. 이 고개더라는 것은요, 그 덱스터 그룹에서 60년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책 읽고, 오디오 듣고, 미팅하고, STP하고 100% 제품 애용하는 겁니다. 자, 이 고개더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서 얻는 자, 가서 쟁취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요, 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우리는 각자가 자영사업가입니다. 독자적인 일인 CEO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스폰서님들이 물론 가르쳐 주신 일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직장 생활 하듯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일의 CEO이기 때문에 돈은 투자하지 않았지만 또 관리할 사무실이나 직원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가 대표이사이고 또 내 스스로가 임원이 또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영업부에서 또 영업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뭐 기획처에서 내가 기획을 하는 사람이야 되고 사원이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을요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자영사업가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 자영사업가가 되려면 고개더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책을 하루 15분 이상 읽으라고 합니다. 왜 또 15분이라고 했을까요? 더 많이 읽으면 안 돼요? 더 많이 읽으면 더 좋죠. 근데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15분 이상 반복해서 읽으라는 건데, 우리는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제 한 생각의 95%를, 똑같이 하는 것이 우리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제와 같은 말을 내가 오늘도 하고 있고, 또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생각이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그 생각,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반성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 독서는 틀에 박힌 생각을 부수는 독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의 틀과 내용을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성공자를요,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이.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것이 중요하고. 자, 두 번째 오디오인데요. 오디오, 어떤 오디오를 들으시냐면, 그 아메이의 성공자들의 스토리가 담긴 그런 음원을요, 매일 하나 이상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우리가 많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고 듣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늘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또 에너지도 막 넘쳐.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뭐 음원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예. 자, 아메이를 내가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막 거절하는 거야. 상처 주고. 집에 와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오늘 또 막 컨디션 좀 안 좋아. 아, 미팅도 가야 되는데. 막 부부싸움 했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나쁘다고 미팅 안 가고.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아, 오늘 아기가 너무 아파서 미팅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약속을 어떡하지? 취소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해보셨나요? 이런 순간, 문득문득입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습관처럼 음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음원 속에 어떤 분의 이야기가 지금 그분의 경험이 지금 나의 어떤 상황하고 막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다시 내가 힘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고,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는 거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고 또 한번 결단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이 오디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팅 참석을 일주일에 2, 3회, 그리고 또 매달 있는 큰 미팅이죠, 세미나. 이런 데 참석을 하는 건데, 자, 아미 사업은요,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복제되고 상속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평생 상속 가능한 그 성공 원리를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팅에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요,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사실은 이 반복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고, 미팅도 맨날 가니까 똑같은 내용 듣는 것 같고, 아이, 재미없어. 뭐 이러면 또 안 듣고, 뭐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더라도 반복해서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제 들으시죠? 주변에서. 아유, 내 주변에서는 암이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음.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나는 맨날 봐. 미팅 가면 맨날 봐. 그렇지 않으세요? 미팅 가면요, 우리는 그 성공자들 맨날 봅니다. 어떤 성공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그렇게 공짜로 알려줍니까? 미팅장은 그런 곳입니다. 그 투자가 워렌 버핏과의 전통 식사권이 246억 원에 낙찰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와, 이 강의를 들으러 무료로 이렇게 오는 거, 입장료도 안 내고, 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메이 사업은 대단한 거네. 진짜 이건 너무 대단한 사업이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말로 실제로 이 아메이의 윈윈 시스템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음. 이 정말 그 성공 노하우, 그 본인들의 성공 노하우를 진심으로 막 공유해주지 않으시나요? 우리 그 리더분들께서. 그런 곳이 바로 미팅 장소이고요. 또 이런 분들을 만나야 우리가 또 꿈을 꾸죠. 성공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STP, 쇼더 플랜인데, 자, 한 달에 15번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30일 동안 15번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 내가 써본 제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이틀에 한 번씩 15명한테도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오너로서 자격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걸 말을 못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무슨 내가 사업가야.
그런 생각합니다. 15번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플랜도 이야기하고, 내가 써본 제품 쇼도 아메이도 하고요. 또 이제 스폰서님 프로모션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5번째 100% 제품 애용인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이거든요, 나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겠는가? 네,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요, 우리 남편이 자동차 정비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메 제품을 막 이렇게 쓰는 거 보면서 아니 아메 제품 말고도 좋은 거 많아. 왜 꼭 아메만 써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야, 내가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저기, 뭐야,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옆에 카센터 가가지고, 엔진 오일 갈고 오면 자기 기분 어떨 것 같아?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돼?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벤츠 타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벤츠 못 타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거 보고 20대에 삼성에 다니는 20대 직원들이요. 아이폰 사용을 못 합니다. 20대가 제일 선호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왜 아이폰 사용 못 하냐면 업무, 업무를 하는데 삼성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폰을 2개를 갖고 다녀요. 업무용 공폰 하나,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은 평소에 쓰는 거. 그리고 어떤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상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대기업은. 그래서 이제 보상으로 어떤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권의 사용처가 삼성 계열사입니다. 그 얘기 듣고서, 응, 당연하지. 저는 그런 생각, 근데 아마 제가 아메이 사업을 몰랐다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있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메이 사업가예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1인 기업가예요. 내 제품 애용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네, 누군가한테 내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 당연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또 곱씹어 보시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앞으로 제품을 애용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쉽게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은요. 책과 오디오와 미팅과 쇼더 플랜과 제품 애용 이것을 계속 리사이클 시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템코어라는 것이 있어요. 행동 양식 중에 책과 오디오 미팅 제품명 STP 하고요. 상담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신뢰 쌓기 하고 또 이제 이커뮤니케이션 우리 SNS 같은 거 활용해서 강세 쌓고 자기 관리하는 것까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4번째 뭘 투자하느냐? 아메이는 자본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죠. 시간 투자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처음에는 요만큼 벌어진 갭이요.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시간을 내가 요만큼밖에 못 투자한다. 그러면 나중에 요만큼밖에 결과가 안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많이 투자하면 많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이 시간 투자는 돈과 직결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생활과 아메이 이게 구분이 되죠. 우리가 변화라는 거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 이 터닝 포인트 졸업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팅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까? 시간을 저는 저축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퇴근 후에 시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점심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부르세요. 점심 같이 먹자. 밥 사줄게.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시간 바뀔 수 있죠. 식사하면서 솔로 플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회사로 찾아갈 수도 있고, 시간은요, 내가 내고자 하면, 만들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결단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또, 투자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자본 투자인데, 아메이 뭐, 돈 투자 안 한다며. 네, 돈 투자 안 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 내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책은 사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책 사는 돈 아까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음원. 요즘은 음원, 예전에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지만, 뭐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공대학을요, 다니는 겁니다. 이런 데에는 자본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무조건 적는다. 일반 고객. 상대방 반응을 예측하잖아요, 우리 보통. 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제품을 못 쓸 것 같단 말이야. 아, 얘는 사업 안 할 것 같아. 내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할지 안 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적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음. 내가 할 일은요, 그냥 아메이를 이 무조건 적은 명단을 만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여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많이 적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딸랑 명단을 3명 적어놨어요. 3명 만났는데 3명 다 거절당했어. 그러면 어때요? 다음 만날 사람도 없고, 이거 안 되는 건가 봐 하고 접기 되게 쉽겠죠. 하지만 명단이 많아요. 3명 거절당했어. 아, 괜찮아. 나 4번째 명단 있어. 또 만날 수 있어요. 괜찮아. 5번째 있지. 이겁니다. 명단은요,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는 방법은 이렇게 분류해서 적으시면 쉬워요. 가족들 적으시고, 친척, 친구, 이웃, 뭐, 직장, 뭐, 종교, 동호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으시면요, 명단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먹여서 이제 30명 정도를 우선순위별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선별 고객은. 자, 이 기준을 좀 이렇게 정하시면 좋겠죠. 자영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분이라든지, 시간적인 자유를 간절히 원해.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점수 높게 주셔야 돼요. 책임감이 강한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고 지역이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보다 수준이나 레벨이 높은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만만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요. 만만하게 후원이 됩니다. 근데 사업가로 후원하기까지가 진짜 힘들어요. 고생돼요, 너무. 그렇지만 이렇게 더 처음에 후원되기 어려웠던 좀 수준 있고 레벨 있고 이런 분들이요. 알아들으시면 어때요? 뭐 내가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척척 하시는 그런 자영사업가 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바쁜 사람 이런 기준으로 점수를 좀 매겨서 선별 명단을 30명 정도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백수 시간 많아서 이 사람 아메 사업 잘할 것 같잖아요. 미팅 나오라면 나오고. 근데 오히려 안 합니다. 세일즈맨, 판매, 영업 쪽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좀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어렵고 냉소주의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방 사업하시는 분 요즘은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줌으로도 후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또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명단이 또 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 명단에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분들. 그래서 뭐 콜드 컨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고 나오면서 계산하면서 명함 드리면서 그분한테 아메이 오픈하고 뭐 이렇게 사귀게 되고 뭐 소비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명단을 정말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 어때요? 그냥 항상 칭찬하는 거. 우리는 늘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먼저 오픈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나도 오픈하는 게 상대가 오픈하겠습니까? 알던 사이도 아닌데. 네. 그리고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자세를 갖추는 거. 예. 굉장히 그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번 내가 이 사람 사귀었다. 그러면 1년 이상 친해질 생각으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팅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명단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떠오르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적으세요. 까먹지 않게.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초심자가 할 수 있는 실수, 최고의 오판이 뭐냐면
지레짐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메의 최고의 이변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분을 이제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평균 버튼이 있습니다. 10명을 내가 알리면 3명이 긍정 반응하고 1명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균 비율을 높이려면 50명한테 알리면 15명이 반응 보이고 5명이 초대되겠네요. 이렇게 그 비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거, 처음에. 그리고 나의 자세. 노를 예술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나의 자세입니다. 파스처. 셀프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죠. 외적인 자세, 내적인 자세.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매너, 예의 범절이라든지 내가 하는 말하는 어떤 화법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다. 어, 이게 맞죠. 상대가 사업을 해야지 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연습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높은 파스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즈니스 복장, 권투복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딱 두시고 만나면 일단 첫 만남, 첫 마디에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인데 칭찬할 때 그냥 보여지는 것을 칭찬하는 거는 별로 이분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떤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어떤 그런 부분을 칭찬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라는 것. 네. 이렇게 하셔야 파스처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오픈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거를 오픈을 안 해. 그러면 계속 이 사람하고 오픈 안 하고 막 다른 얘기만 막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려면요. 진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파스처가 떨어집니다. 자신 있게 안 나와요. 그러다 얘기를 못 하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오픈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상대가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일단은 공감해 줍니다. 경청하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부정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왜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근데 이거를 경청해주고,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은요, 이분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내가 이런 사람한테 아메이를 받았는데, 너무 있잖아. 나 스토커 같아갖고 힘들었어. 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분이, 이래서 부정적이었구나. 그럼 그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내가 다른 아메이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하시는데, 이제, 미팅을 프로모션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연속적으로, 저는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음. 뭘 자랑하냐? 미팅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미팅을 했어. 내가 있잖아. 오늘 미팅했는데 이 사장님이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크게 성장하셨는데, 야, 아이들 다 유학 보내고 진짜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셔. 이분은 가야금 연주자셨는데, 아메이 삭감에 그걸 다 접고 못 하시다가, 이제 그거를 혼자 독주회까지 하신대. 뭐 이런 이야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강사를 뭐 자랑하실 수도 있고, 뭐 스폰서님을 자랑하실 수도 있고, 이 시스템을 자랑하실 수도 있고, 미팅을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도 매번 반복되는 그 자랑 속에서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분 스폰서님 이야기를 맨날 해, 만날 때마다. 그 스폰서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 그러다 보면 보러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고, 만나고 헤어질 땐 항상 에듀팩, 자료를 전달하시는데, 자료를 전달하실 때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전달하시면 자신감이 막 넘칩니다. 근데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전달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의감이 유발되는, 네, 그런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5번째, 성공적인 모임 미팅입니다. OM을 초대해서 레임나 셀리 초대해서 홈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는 홈미팅으로 초대해서 홈에서 리더를 만든 다음에 이제 OM으로 연결하고 세미나리 큰 미팅에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은요, 사업자 홈미팅과 소비자 홈미팅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 홈미팅은 뎁스 후원을 내려가야 돼요, 스폰서가. 그리고 리더 트레이닝, 그 파트너를 홈미팅 속에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홈미팅을 주최할 수 있는
자영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홈미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분이 제품 소비를 하나 하고 있었다면 두 개로 세 개로 점점 늘리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 좋겠고, 간간히 사업 비전도 주시면서 이때는요 소비자 뎁스를 찾아내려가는 그런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홈미팅에서 충분히 그냥 사업적으로 아메이에 충분히 이제 적셔지면 그 다음에 이 컴솔 미팅으로 초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홈미팅은 이렇게 미팅 토대로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재미있게 유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컴솔 미팅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앞자리 앉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뭐 무음해 놓으시던지 꺼놓던지, 이거 매너죠. 그리고 필기하면서 미팅에 집중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럼 같이 앞자리에 앉아야죠. 이분을 배려한다고 불편할까봐 쭉 구석탱이 맨 뒤에 가서 앉지 마십시오. 앞에 같이 앉으시고 핸드폰도 매너 모드로 해놓을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고, 필기할 때 필기 도구를 꺼내서 옆에 분한테도 건네주세요.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좀 기억하고 싶거나 좋은 내용 있으면 한번 적어봐 하면서 이제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줌 미팅을 하잖아요. 줌 미팅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화면을 켜는 겁니다. 이거는요, 강사분이요, 화면이 다 꺼져 있으면 정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참여한 우리들이 열정을 받으려면 정말 이 강사분을 열정이 생기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화면을 켜고 계시면 어때요? 아마 나 요만큼만 준비했어도 이만큼 나올 겁니다. 오프라인 미팅과 똑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내가 또 화면을 안 켜고 계시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하려고 자세를 갖췄다고 해도요, 전화 오면 전화 보게 되고 막 떨어집니다, 집중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화면 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소거 하는 거 당연하죠. 예,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깨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자세 갖추는 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만나면요, 모습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등장함과 동시에 그냥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줌은 어때요? 하면 달랑 요것밖에 못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처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자세 갖추는 거.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일단 화장 예쁘게 딱 하시고, 머리,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좀 하시고요. 좀 이렇게 딱 자세도 화면에 내가 이렇게 딱 정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뭔가 보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파스처를, 아주 막 높은 파스처, 이 사람 에너지가 넘치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필기하면서 미팅에 집중하시는 모습, 그리고요 눈에서 들으면서도 매니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리액션. 맞아요. 끄떡끄떡.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때요? 줌미팅 딱 들어왔을 때 내용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화면 켜고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살핍니다. 사업하는 우리들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줌미팅 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애프터 미팅,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막 배려한다고요? 미팅 끝나자마자 쏙 데리고 나가요. 나 싫어 한다고 데리고 나가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어떤 분들하고 사업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줄게. 그냥 뭐 너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인사만 해도 돼. 그리고 가볍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모시고 애프터 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피치는 절대로, 부정적인 스피치는 1도 안 나오게, 그 스피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요. 제가요, 오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늦어가지고요. 이러면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패턴으로 스피치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 실패한 이제 미팅이 되죠. 절대 부정적인 스피치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고 짧게 임팩트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질 때는요,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자료, 책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 팔로업이에요. 6단계.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요. 48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검증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분은 아무리 미팅 와서 열정을 받고 갔더라도 이미 아메이는 내 기억 속의 지우개가 됩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래서 48시간 내에 가서 만난다. 정말 내가 만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전화하고. 말을 봐야 이분이 아메이 하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내 시간에 한 7, 80%의 시간을 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로우 하실 때는. 그리고 이거 정말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했는데 눈높이 후원을 못 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 서두른 거예요. 이분은 아직 애기야. 이 아메에 대해서 애기인데요. 어른으로 착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막 서둘러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메이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고 이제 그만두게 돼. 네,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눈높이 후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못하거나 안 하는 거를 시키지 마세요, 제발. 뭐냐면 돈이 돼야죠, 내가. 그리고 내가 해본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도 안 해본 거를 뭐 시스템에서 얘기한다고 막 해보라고 그런 실수는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폰서는 성공의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략이 있다면 미팅 후 미팅이에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 사업이잖아요. 자꾸 미팅으로 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데 스폰서하고요, 내 파트너를 잘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어떨까요? 내가 뭐 이렇게 같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노하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보여줄 수 있는 미팅들이나 뭐 우리 ABC 초대하고 체험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리고 큰 미팅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요, 이 심리적으로 대중적일 때 안심이 되죠. 막 몇 명 안 모여 있을 때는 어때요? 막 거기서 스피치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스피치 시킬까 봐 두렵고. 이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좀 편안하게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미팅을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아메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렇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메이를 보여주려면 크게 성공하신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큰 미팅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번째 상담.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내 사업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은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는 거. 네. 자, 그럼 상담은 누구와 합니까? 시스템대로 사업하고 있는 상위 PT 이상의 성장하는 리더와 합니다. 네.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과 합니다. 상담하는 목적은요, 사업하면서,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조금 겪는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어떤 안내,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거 이제 상담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LOS의 결속력이 강화가 되죠. 나 혼자의 개인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성공자와 시스템과 어떤 스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상담을 하실 때는요, 스폰서가 선생님 또 우리 뵙고 얘기 좀 해요.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파트너가 요청하는 상담이요,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담자의 태도. 이거는 정말 내가 그냥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스폰서는 어떤 자세를 갖추면 좋으냐면, 스폰서라고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잡아주지만 우리 아빠가 아이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놓을 시점을 알고 스폰서는 제때 놓아줘야 합니다. 이걸 못 해줘서 파트너가 어떤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후원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음, 처음에는 이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또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존하는 거하고 스폰서가 안내하는 그 가이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상담 시 주의할 점. 퍼센트팀끼리 막 상담하시잖아요. 이거 절대로 크로스라인 하시면 안 됩니다. 스폰서가 각자의 파트너들이 어떤 처한 환경이나 만들어져 가는 어떤 사업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원해 주시는 어떤 그 방법적인 것이 다릅니다. 자료도 다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사정은 모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폰서가 나는, 지방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지방 가라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아닌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적인 얘기하면서 막 친해지고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사업 전략을 스폰서님과 함께 짤 때는요, 반드시 다이어리를 가지고 본인의 맵을 가지고 한다는 거. 어떤 스폰서님은 맵 안 가지고 오면은 상담 안 해주신대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라 하시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핑계로 스폰서를 막 괴롭히는 막 그 개인적으로 막 남편하고 싸워가지고요.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 스폰서를 너무 이렇게 마음적으로 막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꿈이 지켜지고 결국에 상담이 끝날 때는 서로 파이팅하고 열정을 다시 찾고 도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담이 이제 최고의 상담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제입니다. 훌륭한 학생이 돼서 열심히 배우고 또 이 배운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가가 아니고 실천가입니다. 행동해서 실천해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고 행하고 또 그 가르치고 복제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고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LOS를 복제시키는 것, 네. 리더를 복제시키는 것, 시스템을 복제시키는 것. 저는 이게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 한 사이클을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행하시다가 이럴 때 있죠.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초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사장님, 저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꿈이 간절한가? 내가 꿈을 잃지는 않았나 혹시? 다시 1단계 꿈으로 돌아가서 나를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시고 또 명단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서 다시 미팅 초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안 되거나 막힐 때는 반드시 1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8단계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 8단계를 복제시킬 수 있는 멋진 리더들이 다들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